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인용과 뇌과학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쓸데없는 자기계발을 하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진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왜 인생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운명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이 운명을 벗어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생을 바꿀 좋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초판본과 김현철 교수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참고했고요. 여기에 8년 동안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까지 보탰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인들 중에 개인의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글로벌 기회의 불평등, 우리의 소득은 우리가 사는 곳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50%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태어난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불평등 지수만으로 성인기 소득의 최소 50%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14만 8천 원입니다. 스위스 최저시급은 29,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방글라데시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버는 월급을 스위스에서는 시골 편의점 꿀알바를 해도 5시간이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말라위에 사는 천재 소년에 관해 다룬 실화 영화예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중학생 소년이 스스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의 가뭄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일론 머스크가 됐겠죠. 최소한 스페이스X의 임원 자리까지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라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으면서 그렇게 큽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가 소득의 50%를 결정한다는 이 논문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어난 나라 말고 부를 결정짓는 그 다음 요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요, 소득의 32.4%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든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든 아니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태어나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소득의 32.4%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50%는 국가가 그리고 30%는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나머지 20%는 노력이 결정할까요? 아니죠.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환경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운의 영역도 있을 겁니다. 노력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죠. 특히 성인이 돼서 하는 노력의 영향력은 더 초라합니다. 200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크먼 교수는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인적 자본 투자 비용의 효과성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크먼 곡선입니다. 해크먼 곡선은 임신기, 아동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직업 교육 같은 성인기 투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심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와서 인생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지만 노력 대비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해크먼 곡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과정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시냅스는 뉴런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연결된 부분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뉴런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되고 42일이 지나면 첫 번째 뉴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뇌는 4개월 동안 급성장을 합니다. 4개월 동안 무려 1000억 개의 뉴런을 생성한대요. 1초에 9500개의 뉴런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60일 전부터는 뉴런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각의 뉴런은 뻗어나가면서 다른 뉴런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뉴런의 시도가 성공했을 때 바로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생후 3년 동안 뉴런은 이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3살이 될 무렵이 되면 1000억 개의 뉴런은 각각 15,000개의 연결을 만듭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독특한 뇌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3살이 지날 무렵부터 사람은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시냅스를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3살부터 15살까지는 뇌회로를 형성하는 일에 게을러지면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엮었던 수십억 개의 시냅스를 잃어버리죠. 1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이 상태의 뇌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은 뇌회로를 형성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는 그중 대부분을 다시 끊어버리는 걸까요?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뇌 발달은 시냅스를 끊어 그중 가장 강력한 연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연결했을까요?
태어난 후 몇 해 동안은 많은 정보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아직 자신의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도 뇌회로가 전부 기능한다면 온갖 방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신호에 압도되어 버릴 것입니다. 작가 보르헤스는 그런 인물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해냈죠. 그의 소설 속에는 엄청난 기억력을 소유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소년은 과거, 현재, 보고 들은 모든 경험을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번 본 것도 새겨지는데 구름이 변하는 모양까지도 기억하기 때문에 소년은 일반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년은 느낄 수도,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도,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도 없겠죠. 그에게는 개성, 선호, 판단, 열정이 없고 재능을 소유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소년과 같은 운명을 피하게 된 것은 자연의 섭리와 교육 덕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형질과 유아기 경험을 바탕으로 차단해야 할 회로와 다른 연결보다 사용하기 더 쉬운 회로를 선별합니다. 그 회로는 경쟁심을 만드는 회로일 수도 있고 호기심을 왕성하게 해주는 회로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회로일 수도 있고 완벽함을 지향하게 만드는 회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연결 상태를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야, 내가 살면서 본 건 노력하는 애들이 성공해.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하고 노력을 적게 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더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노력의 정도뿐이니까 노력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는 인지적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공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남들에 비해 머리가 좋아서 금방 이해하고 읽는 속도도 월등히 빠르고 이 암기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다면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선생님, 부모, 친구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부의 사다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 이 대학도 잘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더더 노력하죠. 더더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 와, 저 정도는 해야 스카이 가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인지적 착각이죠. 사실은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공부 재능이 없어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못한 겁니다. 동기부여 강사, 자기계발서 하나같이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잘 팔리거든요. 재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소비자들이 그 강의, 그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안 팔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동기부여를 팔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예요.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공부를 잘 들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전자야. 80% 이상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눈에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눈에는 약간만 노력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두뇌들이 있다.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서구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학생을 쭉 교육시키면서 유전자가 공부 쪽으로 아닌 학생은 다른 쪽으로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유전자들이 다들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극이야. 내가 14년간 봐온 것은 정말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전자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유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공부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위에서 봐봐.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야. 그런데 어떤 집안 식구는 사촌까지 모조리 다 관광버스 타고 다녀. 그렇잖아.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도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노력했던 건 성공했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실패했기 때문에 노력이 성공의 열쇠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왜 어떤 거는 노력할 수 있었고 왜 어떤 거는 노력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국가대표 엘리트 체육인들이 운동 영역에서는 탈인간급 노력을 하는데 은퇴하고 나와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까요? 운동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 영역에서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노력이 공부나 사업이나 뭐 이런 영역에서는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운동에도 재능이 있고 공부에도 재능이 있다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죠. 그럼 진짜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을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타고난 대로 고정된다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는 거고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특이 케이스가 내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의 시냅스 연결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고도의 집중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뇌에 배선을 깔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재능 영역이 아니어서 노력의 강도와 노력의 효과와 노력의 지속성이 떨어지면 뇌에 새로운 배선을 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와 유전자가 이미 결정됐고 교육 투자가 효과적인 시기도 끝났습니다. 이미 성공 결정됐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게 최선일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도 멘탈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시냅스 연결을 남겼는지 이해한 다음에 그 재능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재능 영역 안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 뇌에 이미 내 재능에 맞는 8차선 도로가 뚫려 있는데 굳이 삽으로 새끼를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과 강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뛰어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남들 다 대학 가니까 공부했고 나만 대학 못 가면 창피하니까 대학을 갔죠. 대학에 가서 취업 아니면 공무원만 바라보면서 달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결국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은 무시하고 공부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길에서 박터지게 경쟁한 겁니다. 공부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 길에서 뒤처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앞에 쌓아온 것들이 쌓여서 더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대가 돼서야 삶을 바꿔보려고 막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미라클 모닝 하고 미친듯이 막 끌어당기고 투자 공부, 유튜브 공부, 쇼핑몰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재능 영역이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돈 번다는 사람들이 그걸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수준이거나 번아웃이 와서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를 결정하는 30%,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와 플러스 알파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형성된 시냅스의 연결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자연스러운 사고 패턴, 행동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무대에서 나한테 유리한 규칙으로 싸워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재밌잖아요. 남의 성공법을 쫓지 말고요. 여러분의 재능을 찾으세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셀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코칭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용 잘 상기하시면서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글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이 어렵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코치 이노게임이었습니다.